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김보람입니다. 앞서 미국 증시가 1% 이상 하락했음에도 오늘장 국내 증시는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바로 1950선을 오랜만에 되찾은 후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오늘장의 출발은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대외 불확실성이 잦아들자 시장의 관심은 이제 기업들의 실적으로 다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IT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대거 예정이 돼 있었죠. 그런 가운데 오늘은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를 기다리는 상황인데요. 시장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조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먼저 오늘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가운데 LG 디스플레이 있었습니다. 호실적을 발표했지만 주가는 차익 실현 매물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 STS는 호실적의 주가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 밖에도 GS건설 그리고 LG생활건강까지 호실적이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실적 시즌인 만큼 발표되는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예상치에 부합하는지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양시장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만나보시죠. 6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0.2% 정도 올라와 있는데요. 일중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출발은 1946포인트에서 하락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미국 증시의 하락도 전일 1950을 돌파했던 것을 감안하면 견조한 출발이겠죠. 이내 바로 상승 전환해서 1950선을 되찾았고요. 2차 저항선으로 불리던 1954포인트 무난하게 돌파했습니다. 고점을 높여가면서 장중 고점은 1957포인트였습니다. 수급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어제와는 다르게 오늘장에서는 매도로 돌아서서 300억 원 정도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와 마찬가지로 기관이 꾸준하게 매수해주고 있는데요. 기관의 매수 물량이 1,000억 원 정도, 이 가운데 연기금이 1,300억 원 가까이 매수해주면서 구원투수로 오늘도 나서주고 있습니다. 개인은 오늘도 차익 매물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개인의 매물이 860억 원 정도 집계됩니다. 이어서 코스닥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외국인 쪽에서 사주고 있는 코스닥 591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0.7% 상승인데요. 일중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출발은 587포인트로 강보합 출발한 이후에 상승 전환해서 현재는 빨간불 계속 유지해주고 있고요. 전일 장중 고점이었던 593포인트 오늘은 넘지 못했지만 5일선 아래로도 밀리지 않는 강한 모습입니다. 수급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사주고 있다 말씀드렸었는데요. 현재 23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 쪽에서는 매도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 일단 양시장 모두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고요. 저는 오늘장 내일장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현재 시장 분석하면서 앞으로의 전망 정확하게 짚어보고요. 힘을 잃은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숨을 불어넣어드리는 CPR 종목 상담까지 함께하는 순서입니다.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61선을 무난하게 돌파를 한 이후에 오늘장에서는 갭을 조금 더 키워가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2차 저항선이죠. 1954포인트도 오늘은 무난하게 넘어주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된다면 전망해 주셨던 것처럼 2월 안에는 1980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일단 우리 시장 말씀해 주셨듯이 다우지수의 급락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상방으로 전환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정폭이 이제 크지 않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아직까지 지금 5일선을 지지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우리 증시. 글쎄요, 어제 이제 다우지수가 내부재 부분 감소로 인해서 그것이 악재로 좀 작용하면서
급락하는 모습에서도 좀 알 수 있듯이 그동안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FOMC 회의 전까지의 움직임들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렸냐면은 유럽의 QE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던 그런 다우지수나 유럽 증시들이 FOMC 회의 전까지 차익 실현의 빌미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하지만 우리 증시는 상승과 하락은 있겠지만은 1차 저항 포인트 1930포인트를 돌파한 이후에 어제 말씀드렸던 2차 저항 구간 1954포인트가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은 역시나 오늘 돌파하는 모습 해서 1980포인트의 상승폭은 지속적으로 열어두자라고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지수가 소폭 약보합권에서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다우지수와는 조금 다르게 움직여주고 있는 이런 상황들, 이런 모습들이 이제 우리 증시는 크게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자, 중요한 것은 다우지수는 하락을 했는데 국제유가는 2%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어제 WTI 국제유가가 2% 이상 상승하는 모습들. 최근에 우리 CPI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국제유가의 상승과 하락은 현재 구간에서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 그것이 국제유가가 이제 현재 21선에 대한 저항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상승과 하락보다는 21선을 기간 조정으로 끌어내리면서 어떤 우하향하는 측면들이 저항이 지지로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면서 바닥권에서 나오는 골든 크로스가 좀 나와줘야 어느 정도는 안정권에 들어온다라고 좀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서서히 국제유가가 21선이 우하향하는 측면들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해서 워낙 현재 국제유가의 흐름이 바닥권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제유가의 상승이 다우지수의 상승을 이끌 수 있을지가 상당히 좀 저도 궁금한 그런 부분이다만은 중요한 것은 최근에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다우지수가 상승했던 그런 움직임들을 우리가 과거에 봤다라고 한다면은 국제유가의 상승폭 60불까지 예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서는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우리 CPI에서 말씀드렸던 조선정유화학 섹터들 역시나 바닥권에서부터 코스피 쪽에서 수익 내기 힘든 그런 상황에서 대안주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모습들이 역시나 오늘 지수 대비해서 강세가 나오는 그런 종목들 있죠. 정유주들 중에서 SOE라든지 조선주들 중에서 현대미포조선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죠. 그동안에 이 현대미포조선 특히 이 현대미포조선이 박스권에 장기간에 지금 갇혀있게 되면서 오늘 61선에 대한 그러니까 그동안에 61선에 대한 저항을 받는 모습이었지만은 이제는 서서히 기간 조정으로 돌파가 나오면서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재료성으로 좀 먹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오늘 현대미포조선이 이제 8% 정도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 국제유가의 움직임과 더불어서 추가적인 상승과 61선의 안착 여부 한 번씩 체크해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이제 현대비아를 CPR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삼성 SGS도 한번 같이 말씀드렸었죠. 두 종목 낙폭이 큰 만큼 되돌림도 클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삼성 SGS가 실적 서프라이즈와 함께 21선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 장중에 지금도 한 13%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었지만 한 14% 정도 급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늘의 급등은 물론 실적이 좋게 나오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급락 후에 빠른 되돌림 이런 상황들은 크게 놀랄만한 상황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삼성 SGS가 조금은 어이없던 것들은 어제 이제 실적 발표가 좀 나오지 않았었는데 기관들이 막판에 끌어올렸다는 것이 되겠죠. 뭔가 상당히 좀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돌아가는 느낌인데 어찌됐건 올해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 사물인터넷에 대한 정부 투자뿐만이 아니라 글로벌적인 이슈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중심에 서 있는 삼성 SGS의 움직임 또한 우리가 좀 유심히 지켜봐야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 어제 우리 CPR에서 프로가 마친 이후에
급격하게 변동성을 키우면서 어제 마이너스 0.4%까지 하락하는 모습들, 그리고 오늘 재타 한 0.7% 정도 상승하는 모습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서서히 이 코스닥 시장은 변동성이 확대되는 그런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포트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앞에서 시황이 조금 길었는데요. 오늘도 사연과 함께 종목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를 매수하신 분이고요. 매수가는 35,500원이 되겠습니다. 35,500원. 1년 넘게 이 LG 디스플레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비중은 40%입니다. 플러스권으로 수익은 진입을 했는데 매도를 할까요? 아니면 더 들고 있을까요? 지긋지긋했는데 어느새 수익이 왔습니다. 조언 좀 부탁드린다라고 우리 주식초인님께서 올려주신 그런 사연이 되겠고요. 자, LG 디스플레이. 일단 오늘 상당히 조금 변동성이 심한 그런 상황이 되겠죠. 딱 좋은 타이밍에 올려주신 것 같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오늘 오전에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서 일단 전년 동기 대비 16% 정도 실적이 증가한 아주 좋은 모습들이 나와줬지만은 주가는 정강 후양의 모습들 상당히 좀 재미난 부분이 있죠.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실적 증가세로 오늘 13%, 14%까지 급등이 좀 나와주었는데 LG 디스플레이는 1% 상승 이후에 밀린다.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두 종목의 다른 점이 뭡니까? 삼성 SDS는 바닥권에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는 현재 고가 놀이를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주가 프리미엄을 받고 있냐 없냐가 그건 중요할 것 같은데, 자, 현재 구간 그동안 작년부터 실적 증가세가 지속돼 왔던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매수세,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가 좀 나온 그런 상황이지만은 일단은 외국계 창구를 좀 중심으로 해서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느 정도는 현재 구간 차익 실현의 중심에 와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홀딩 사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이 이 실적이라는 것이 한번 급격하게 턴어라운드 하게 된다면은 무섭게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업황적인 측면들이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 1분기 실적도 조금은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최소한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드렸던 지수 포인트가 되겠죠. 1980포인트 정도까지는 최소한 홀딩을 좀 가져보자. 그리고 일단 4분기 실적이 좋게 나온 그런 상황에서 1분기 또한 어느 정도 기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수 1980포인트 그리고 1분기 실적 발표 때까지는 최소한 홀딩 관점에서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현재는 일단은 보유자의 영역 최대 목표치 41,000원 정도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상담은 LG 디스플레이였습니다. 지수가 1980을 보여줄 때까지, 그리고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을 때까지는 홀딩이 괜찮지 않을까라는 답변이셨는데요.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41,000원까지도 기대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의 이득호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장 이슈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이슈인 순서입니다. 아데나 투자자문 신승용 대표님, 어떤 키워드 꼽아주셨을까요?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현재 시장 키워드 살펴봅니다. 대외 불확실성이 조금 완화되고 있죠.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양호해지고 있다는 점 꼽아주셨습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기업들의 실적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을 발표한 이후 주가 반등하는 기업들 주목해야겠다고 말씀하셨고요. 마지막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임주들, 중국 시장에서의 성장에 따른 주가의 상승 조금 더 기대해봐도 되겠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아데나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ECB에서 대규모 양적 완화를 발표한 이후 시장은 또 한 번 한숨을 돌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유가의 바닥을 기대하는 심리도 더 커지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1월 효과는 없었지만 2월을 기대하게 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시는지요? 말씀하셨던 대로 2월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 형성돼 가고 있다라고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배경 일단은요 어제 같은 경우 글로벌 증시 하락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양호한 지금 현재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 오히려 우리 시장과 글로벌 시장과의 그동안 이루어져 왔었던 어떤 그 디커플링 현상이 지금 현재 오히려 우리 시장에는 득이 되게 지금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었던 핵심적인 요소 뭐니 해도 22로부터 이제 그 유로존으로부터 들려왔었던 어떤 그 양적 완화에 대한 소식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긍정적으로 돌려주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머징 국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반적인 이머징 국가의 어떤 그 자금 유입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듯합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 규모가 한 2조 달러 규모였다라고 치면요. 이번 유로존에서 실시한 양적 완화의 규모는 한 1.1조 달러 정도 그 정도 규모다. 지금 경제 상황을 생각을 했을 때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에서 실시해 왔었던 양적 완화 규모보다 더욱더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앞서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국제 유가 일단 어느 정도 그 바닥권을 확인하고 있는 바닥권에서 지금 바닥권에 진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 전개되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과거와는 달리 그 계속되는 어떤 그 하락 일색이 아닌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는 구간에 들어왔다라는 그런 얘기는 결국에는 지금 현재 45불대 구간에서 어느 정도 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 오히려 바닥권에 대한 인식이 더욱더 확산되어 가고 있다라는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속에서는 여전히 역시 지금 이제 뭐 코스닥 시장과 코스피 거래소 시장의 어떤 그 괴리를 놓고서 얘기들이 많은데요. 앞서서도 그 이드코 멘토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코스닥 시장에서 어느 정도 변동성 구간에 진입하고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 부분 저도 어느 정도 좀 공감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다시 한번 좀 강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의 상황 글로벌 어떤 그 분위기의 개선과 더불어서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을 확실하게 가져야 될 시기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상황에서 오늘 같은 경우 그리고 최근 들어서 좀 나타나고 있죠. 건설주의 상승이랄지 아니면 화학주의 어떤 그 분위기 조성이랄지 이런 부분들 4분기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지금 이제 비어있는 수급을 채워가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매우 긍정적인 어떤 그 변화의 어떤 그 분위기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코스닥은 과열권에 진입하지 않았나 앞서 이드코 멘토와 같은 의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코스피 대형주 쪽으로 관심이 이동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무엇보다 실적 시즌에 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누누이 강조해 주셨던 점이 4분기 실적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 1분기 실적까지도 기대되는 종목들 잘 찾아보자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뭐 말씀하신 그대로죠. 지금 이제 4분기 실적 이미 4분기가 지나간 지가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실적 발표 일단 그 실적 발표는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시장의 관심은 1분기 이후, 2분기 이후에 과연 어떤 그 경제 상황의 턴어라운드와 더불어서 과연 그들의 실적이 개선될 것인가 안 개선될 것인가의 여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초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듯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었죠. 경기 민감 대형주 같은 경우는 기업 실적 발표 이전이 아니라 기업 실적 발표 직후에 어떤 그 포트에 편입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려왔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그대로 어느 정도 좀 반영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뭐 LG 화학도 마찬가지였고요. 오늘 물론 이제 SK 하이닉스의 기업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만은 뭐 대림산업도 마찬가지, GS 건설 마찬가지 전반적으로 기업 실적 발표 직후 어떤 주가의 상승, 주가의 반전 포인트가 형성되고 있다라는 것. 이 부분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과 동시에 수급도 동시에 봐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실적에 대한 어떤 그 실망스러움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 부분이 점차 낮아지는 것과 동시에 기관 내지는 외국인들 수급상에서 어떤 포트폴리오에서의 그 비중을 줄여가는 상황들이 과거 작년까지 계속 연출되었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그 경기 민감주 중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유가의 안정, 하향 안정과 더불어서 경기 민감주들의 어떤 그 턴어라운드의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라는 것. 여기에 더 나아가서 비어있는 수급 상황을 채워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그 절대절명의 과제. 그렇다라면 팔자보다 사자가 많다라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진다라면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주가의 상승으로 곧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일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오늘 최근 들어서 이제 경기 민감제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들 실적 발표 직후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꼭 좀 생각을 하시고요. 지금 현재 기관들의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비어있는 업종이 무엇일까? 그리고 외국인들의 포트에서 가장 비워져 있는 업종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본다라면 여전히 뭐 건설 부분 뭐 한동안 상당 기간 아래로 바닥으로 기어왔던 것이 사실이었어요. 그만큼 수급이 비어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도 들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는 서서히 채워나가고 있는 그런 국면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이 부분에 따라서 지금 이제 건설 그리고 이제 그 조선 업종에 대한 관심 꼭 계속해서 가져갈 시점이다라는 강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한편 게임주도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요. 오늘 뭐 NC소프트나 넥슨GT는 개별적인 경영권 참여 소식 때문에 급등하고 있지만 최근 여타 게임주들이 중국 진출 기대감에 연일 들썩였었거든요. 그렇다면 중국 시장의 성장성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뭐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물론 게임 회사들, 게임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모든 종목이 다 함께 간다라는 그런 말씀은 절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어떤 그 가시화되고 그런 어떤 그 발표와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확인이 되는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지금 현재 상승 종목이 편성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 뭐 대표적인 것이 이제 뭐 그 컴투스랄지 아니면 뭐 게임빌이랄지 뭐 웹젠이랄지 이런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중국의 지금 현재의 상황 아직도 갈 길이 멀었다. 이제 시작일 수도 있다라는 것. 물론 이제 그 주가의 어떤 그 형성 과정에서 등락의 반복은 분명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우상향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을 좀 드려보고요. 물론 이제 그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 같은 경우 작년 기준 한 1조 4천억 규모 어찌 보면 좀 목에 차왔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시장은 현재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중국과 더불어서 게임 산업의 어떤 그 성장 가능성은 계속 되어질 것이다. 여기에 더 아울러서 뭐 정부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결제와 관련된 부분들, 모바일 결제와 관련된 부분들, 흔히 말하는 이제 뭐 핀테크라고 이제 IT와 금융의 융합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제 발표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이 부분 조금 더 이제 완화시키려는 그런 움직임 분명히 가셔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게임주 조금 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 절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시장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할 것인지 정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일단 가는 종목에 좀 쫓아가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건설 종목 같은 경우 GS건설 같은 경우 9%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대림산업도 4% 5%의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실적 발표가 난 종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가 있겠죠. 아직까지 실적 발표를 안 한 건설업종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진입 시기를 한번 실적 발표와 아울러서 같이 한번 맞물리는 그런 전략을 같이 세워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요. 지금 이제 유가의 어떤 그 하락 부분, 유가가 더 이상 하락할 가능성은 조금 좀 시장에서 좀 제외되고 있던 제한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유가의 하락과 관련된 유가의 방향성의 문제가 아니라요. 유가의 지금 현재 절대 수준, 과거 100불대에서 지금 현재 45불대로 내려가 있다라는 것.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희비교차가 나타나는 업종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코 1분기 실적 한 4월 정도가 되겠죠. 1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시점 그 이전에 분명히 주식시장에서는 먼저 선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2월 포트폴리오에는 분명히 유가의 하락과 관련된 업종 내지는 종목을 편입시키는 것이 분명히 수익률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데나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종목 돋보기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지웅 멘토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AS 받았던 종목, 어제 종목 보기 전에요. NC소프트 먼저 보고 싶어요. 상한가 급등인데요. 이게 월요일날 했었죠. 월요일날 했었고. 이 종목은 진짜 지금까지 한 4번 정도 했었던 그런 종목을 드디어 사실 넥슨의 경영 참여를 예상하지는 않으셨던 거죠? 뭐 어느 정도 좀 그런 건 있을까, 뭐 조금은 저 혼자 그냥 마음속으로는 했으면 좋겠다. 뭐 이 정도만 공개적으로 이제 뭐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어쨌든 그냥 올라가면 장땡이죠. 정말 다행입니다. 네, 보유하신 분들은 굉장히 기분 좋으시겠어요. 지금 뭐 굳이 뭐 팔 필요가 없고요. 이거는 어떤 좀 짜여진 각본대로 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거 기획 기사가 한꺼번에 확 터지는 거 보니까 이게 좀 그리고 뭐 그 넥슨의 그 대표하고 NC소프트의 대표가 뭐 서로 굉장히 막역한 사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뭐 틀어진 것도 좀 이상하고 이거는 뭐 겉으로는 싸우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좀 웃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19만 원대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주가는 오늘 21만 원대까지 급등을 해주는 NC소프트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KSS 해운 말씀해 주셨고 테림 포장 어제 말씀해 주셨는데 모두 올 들어 바닥 찍고 또 반등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반등하고 있고요. 그렇죠. 뭐 KSS 해운 뭐 유가락의 대표적인 그런 수혜주로서 이미 그 유가가 굉장히 높을 때도 수익이 많이 났었는데 그 유가가 지금 원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25% 정도 차지합니다. 그 유가가 지금 현재 작년 뭐 평균 뭐 100불대에서 지금 뭐 50불대 미만으로 떨어졌으면 그럼 얼마나 또 수익이 많이 나겠습니까? 이거는 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건상 지금도 뭐 늦지 않았으니까 꾸준하게 그 매수 관점에서 보시면 적어도 뭐 18,000원은 가져야 이게 정상적인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테림 포장도 또 거래가 또 실리면서 이제 지금 분봉상으로도 오후장 들어와서 지금 거래에 실리면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량을 좀 잡아먹으면서 가는 모습이 뭐 이 종목도 실적이 그런 뭐 원지급 하락이라든가 그런 뭐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중 FTA 뭐 우리나라 뭐 FTA 뭐 1위예요, 1위. 뭐 전세 한 100몇 개를 지금 FTA 다 체결할 그런 기세인 것 같습니다. 결국 뭐 물동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겠고 뭐 농산물이나 이런 것도 다 박스에다가 포장해서 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 뭐 수출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뭐 꾸준하게 올해 작년에 한번 쉬었으니까 한번 또 이런 종목으로 올라갈 때 또 꾸준하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고점 돌파 충분히 기대 가능하니까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홀딩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추천 종목 NC소프트 급등에 이어 KSS 해운 테림 포장까지 무난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한 종목 급등 종목 있습니다. 어제 말씀해 주셨던 GNC 에너지가 7% 급등인데요. 이제 추가 상승 기대해봐도 될까 이제 궁금하실 텐데 오늘 거래량이 또 좋네요. 나머지 두 종목 상신 EDP까지. 다 좋으니까 뭐 7%는 오른 것 같지도 않네요. 지금 현재 뭐 GNC 에너지도 뭐 전고점 또 돌파를 해줬어요. 거래 또 실리면서 돌파를 해줬고 GNC 에너지가 이거 메리트가 있는 게 뭐 IT 센터, 뭐 클라우드 이거 뭐 다 뭐 IT 뭐 발전기를 만드는 회사지만 결국 IT 쪽하고 요즘에 가장 이렇게 좀 업황이 그나마 좀 괜찮은 IT하고 좀 연관이 되어 있고 더 멀게는 뭐 사물 인터넷 이런 거라도 관련이 있는 그 종목입니다. 그리고 뭐 지금 이게 뭐 비상용 발전기는 설치를 나 설치하기 싫어 그게 아니라 이건 법적으로 좀 무조건 설치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종목도 꾸준하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고점을 뚫어줬기 때문에 뭐 두려운 건 없습니다. 두려운 건 없고 말씀드렸던 지난번 무증을 했었던 9,500원대 거기까지는 그냥 좀 올려줄 것 같습니다. 보유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신 EDP도 흐름이 좋습니다. 뭐 다만 좀 거래가 좀 밑에서 조금 더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하지만
차트를 좀 잘 만들어가고 있고, 워낙 좀 바닥권에 있고, 작년에 턴어라운드를 했고, 올해도 수익성이 계속 좀 좋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삼성 SDI가 이제 자동차 쪽 대용량 그런 배터리를 수주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배터리 케이스도 결국 상신 EDP에서 같이 만든 거기 때문에 실적이 앞으로 좀 좋아질 거라 보여지고, 그쪽은 또 이익률도 괜찮습니다. 상신이 또 올해도, 좀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고, 지금 들어가셔도 무난한 가격이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추천해주셨던 종목 중에 또 급등하는 종목이 많아서 멘토님 어깨가 으쓱으쓱하신데요. 오늘장 내일장 함께 하시는 분들, 함께 또 보유하셨던 분들이라면 또 TV 보시면서 함께 또 어깨가 들썩들썩 하실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오늘의 추천 종목 빠르게 해보죠. 그렇습니다. 빠르게 가도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종목은 이제 건설화학입니다. 건설화학은 자동차 조선 전문 페인트 업체고요. 요즘은 페인트 업체들이 잘 가고 있습니다. 근데 건설화학도 마찬가지로 지금 잘 가고 있고, 지금 고점을 뚫어준 상태입니다. 역사적 고점을 뚫어준 상태고, 지금 2014년도 매출액이 5에서 10% 지금 오른 상태고,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20% 증가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외국인 그리고 또 기관들이 매수가 좀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가격대면 추가적으로도 지금 PR도 따져봐도 한 7배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2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목표 주가는 67,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좀 대형주인데 오랜만에 이 종목도 한번 좀 살펴보는데, SK CNC입니다. SK CNC. 시스템 통합, IT, 아웃소싱, SK 그룹 내에서 보안 쪽, 그리고 자동차, 중고차 매매도,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보다는, 그런 것도 수익이 잘 지금 나고 있긴 하지만, 최근에 자회사 그 SN코를 통해서 반도체 모듈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 반도체, SK 하이닉스가 있는 건 다 아시겠고요. SK 하이닉스와 연계된 그 관련된 사업으로서 향후 그룹 내 주력으로 좀 SK CNC에서 좀 키울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2014년 지금 현재 PR은 22배 정도긴, 좀 많이 올라와서 22배 정도긴 하지만, 어떤 실적 성장성이나 그런 감안해서 2015년 PR은 19배, 그리고 그룹 내 어떤 지주사역, 실질적인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프리미엄을 감안을 했을 때 조금 더 올라갈 여지가 있어 보여지고요. 목표는 전고점 28만원 정도 한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눌림치마다 지속적으로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성광이라는 종목인데 잘 모르실 겁니다. 이 종목은 자산 가치가 굉장히 훌륭한 종목이고요. 60만 톤 규모의 그런 곡물 사이로라는 건 저장소인데, 갖춰요. 항만, 하역, 운송, 그리고 또 보관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FTA 체결, 우리나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물동량 증가는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특히 인천항 쪽, 중국하고 굉장히 좀 연관이 있어요. 인천항의 그런 노른자 위치를 동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동사는 그 유보율이 거의 5,000%에 육박할 정도로 현금성 자산도 많이 갖고 있고, 거기다가 그 현금성 자산 외에 어떤 자회사들의 그 지분 가치 이런 거 다 감안했을 때 지금 시가총액은 1,330억인데 그런 어떤 자산 가치는 최소 3,000억, 그래서 4,000억이 넘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자산 가치로 해서는 우리나라 주식 중에서 좀 원탑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전일 거래량이 좀 증가를 해서 이제 좀 움직이나 싶어서 제가 좀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린 거예요. 2만원 전후로 해서 매수에 가담을 하시면 동종목 거래가 좀 많지는 않습니다. 그 물량이 많이 잠겨 있기 때문에 어느 날 보면 또 많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26,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에스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에스텍. LG 이노텍에서 분사한 그런 스피커 전문 업체고요. 종업원 지주사 형태로 이노텍에서 나온 그런 직원들이 종업원 지주사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및 TV용 스피커를 주력으로 하고 있고요.
2012년도부터는 모바일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뭐 성공적으로 좀 진출을 했고, 헤드셋이나 뭐 LG, 요즘에 뭐 LG 관련 뭐 블루투스 헤드셋, 이런 것들도 이 S텍에서 OEM, ODM으로 좀 만들고 있습니다. 2014년은 뭐 전년 대비 20%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주가는 작년 고점 대비해서 20% 이상 좀 하락한 상황이고요. PR로 따져봐도 7배 정도 좀 메리트가 있는 회사고, 지금 뭐 기간 조정은 좀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바닥 찍고 서서히 좀 올라오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예, 전고점 12,400원을 목표로 해서 적극적으로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지용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이 기다리셨죠? 중국 증시 분위기 이어서 바로 알아보고요. 후광통 관심 종목까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정윤성 PB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 증시 0.1% 정도 내려와 있습니다. 자세한 시장 분위기 짚어주시죠. 예, 우선은 상해 증시 오후장 들어서면서 조금씩 강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한때 마이너스 1.5%까지 밀리면서 이거 상해 시장 또다시 밀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공포감 아닌 공포감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후장 들어오면서 조금씩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강한 쪽은 증권업종인데요. 왕의 귀환이 기다리고 있는지 중신증권이 4%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증권주가 올라간다고 하면 시장은 보험주들과 은행주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보험주들과 은행주들은 좀 밀리는 모습이고요. 중신은행만이 3.2%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일기부유가 상한가인데요. 오늘 일기부유가 상한가를 가면서 관련 종목들 북경버스도 2%대 강세고요. 또 상해신다 같은 경우도 강보합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틸리티 쪽도 강한데요. 한남환경 2% 넘게 상승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럭셔리 쪽 상해 예원마트 같은 경우 3.7%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시장이 강한지 그렇지 않은지는 조정장에서 엿볼 수 있다고 하죠. 빠르게 낙폭을 회복하는 중국 증시 여전히 강하다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종목들의 분위기도 짚어봤는데요. 이어서 후광통 관심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인가요? 예, 오늘 상해 국제공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모습이 또 오늘 1.5%까지 밀렸다가 상해국제공항 같은 경우는 지금 플러스 0.9%까지 돌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만큼 시장에서의 매기세는 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앞으로 디즈니랜드 개장은 이제 다들 아실 건데요. 디즈니랜드를 가기 위해서 푸도공항이 우선 제일 가까운데요. 그쪽 공항을 지금 관리를 한 것이 바로 상해국제공항이기 때문에 푸동공항의 이용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상해국제공항 같은 경우는 매출 크기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앞으로도 이게 터미널, 비행기 활주로라든지 아니면 짐을 싣는 그런 캐파가 계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캐파 자체의 증설도 상해국제공항에 더욱더의 캐파가 커질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유가가 하향 안정세가 되다 보니까 상해국제공항의 마진율 자체도 좋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상해국제공항은 지금 일봉상에서도 좀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주봉상에서 보면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지지선을 강하게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해국제공항 앞으로 상해의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상하이의 디즈니랜드 개장 수혜 기대감에 상해국제공항 이미 추천하셨던 종목이었는데요. 말씀하신 이후에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 재추천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윤성 PB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재 멘토입니다. 자,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살아납니다. 최근에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게 정화조 얘기 드렸죠? 그쵸? 어제도 정화조를 주목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조선주가 난리가 났네요. 자, 오늘 말씀드릴 이슈는 뭐냐면 이것도 같은 얘기 드렸던 겁니다. 실적주로 시선이 쏠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삼성 SDS 4분기 실적이 좋을 거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공개를 하고 나니까 좋게 나왔어요. 예상했던 대로 잘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주가는 12% 급등합니다. 그냥 실적이 좋으면 불안불안하니까 실적이 좋은지 확인을 하고 알면서도 확인을 한 다음에 촥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죠. 자, 여러분 애플 실적이 어떻게 나왔나요?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애플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요. 애플 실적이 잘 나왔는데 관련주들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LG 디스플레이, 이노텍 등등 흐름이 생각만큼 좋지가 않아요. 디스플레이 마이너스입니다. 이노텍은 플러스인데요. 그리고 애플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재미가 없습니다. 자, 이라이콤 추천드렸죠? 움직이질 않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내일 다가온 새벽에 애플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오르겠죠? 그럼 내일장 우리 시장에서 애플 관련주들이 오르겠죠. 요즘은 좀 분위기가 한 템포 느리게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요? 사람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무조건 확인하러 가자는 이런 분위기가 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너무 이렇게 좀 얘기해 볼게요. 쫄지 말자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셨죠? 코스닥도 현재 593점 후반대까지. 제가 계속 올라간다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한계치가 오는 것 같긴 해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코스피 쪽으로도 관심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수급 100점주 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종목들인데요. LG 생활건강, NC소프트, SK이노베이션 또 걸렸어요. 컴퓨터 다음 바꿔보겠습니다. 자, LG 생활건강부터 보죠. 주가가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당히 오늘 급등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8%대 이 큰 종목이 올라갑니다. 어제부터 해서 좀 그런 기미가 보였어요. 자, 같이 보실게요. 자, 한동안 계속 한 3달을 박스권에 머무르더니만 주가가 안 가더니만 그대로 튀어 올라갑니다. 어머, 이렇게 가버립니다. 67만 9천원, 5만 3천원이 올랐어요. 계속 내려갔었어요. 그렇죠? 네, 더 뒤로 당겨볼까요? 네. 자, 굉장히 좋은 종목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아시는 분 중에 2000년도 때 이거를 매수해서 들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가정주부신데요. 가정주부신데 LG 생활건강 제품이 좋아서 샀어요. 농담이 아니고 진짜 그렇게 샀어요. 그리고 그냥 묻어버리는 거죠. 그냥 좋아서 샀어요. 자기 집에 있는 샴푸나 치약이나 다 LG 생활건강 거였던 거죠. 다 그렇게 쓰니까 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버셨는데 지금까지 들고 계세요. 알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야, 이것도 계속 갑니다. 더 갈까요? 실적도 좋고 더 갈 것 같아요. 왜요? 수급이 굉장히 좀 많이 살아 있습니다. 외인 기가 오늘 양매수 잘 들어와주고 있고요. 최근의 수급 상황도 같이 보자면, 자,
외인이 변심했다가 다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기관이 연달아서 계속 매수가 들어옵니다. 자, 근데 이거 지금 이 고점 포인트에서 오늘같이 많이 오르는데 이거를 따라간다라. 굉장히 좀 위험한 발상이죠. 큰 그림으로 본다면 이 정도 고점 포인트가 지금 있기 때문에 뚫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줘서 주봉으로 볼게요. 너무 안 보이니까요. 뚫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주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70만 원까지는 올라가겠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 먹자고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즐거운 비명을 지르시면 되는 종목입니다. 당장에 이걸 따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다음 NC소프트가 수급이 굉장히 좀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장중에 이제 일봉으로 분봉에서 1분봉으로 좀 크게 딱 열어봐 드릴게요. 너무 안 보이네요. 다시 좀 5분봉으로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종목이 어떻게 수급이 좋게 들어왔나? 여기 확대해 볼게요. 장 시작하고 나서는요, 바로 상한가 갔다가 풀리고 하는 모습 반복했어요. 요때. 그쵸? 네. 약 10분가량. 네. 요때 어떻게? 네. 매수를 했다라는 거죠. 지독합니다, 기관들. 얼마가 들어왔냐면, 오늘 29,000주에 외인이 11,000주가량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 찰나에 매수를 해주네요. 그래서 수급 특징주로 제가 좀 가지고 나왔는데, NC소프트, 넥슨에서 어떻게 지분을 다 뺏어갈까요? 뭐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어쨌든 이런 큰 대형 이슈에는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넥슨은 우리나라 상장이 안 돼 있습니다. 넥슨 GT 같은 경우가 자회사로서 상장이 되어 있지만 넥슨은 일본에 상장이 되어 있죠. 네. 넥슨 GT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상한가죠. 네. 더 갈까요? 더 갈 겁니다. NC소프트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홀딩 하십시오. 얼마까지 갈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계속 갑니다. 주가는 내일도 많이 올라갈 것이다. 걱정하지 마시고 홀딩 의견 드릴게요. 자, SK이노베이션은 그냥 계속 말씀드렸던 겁니다. 정유주 중에서 또 오늘 수급 좋았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 걱정하지 마시고 홀딩 해보자 의견 드리겠고요. 자, 컴투스 갑니다. 컴투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어제 급등하다 좀 하락이 나왔고 오늘도 다시 올라가는데 이거 매수 따라가야 됩니까? 절대 안 되죠. 지금은 어떻게? 매수하신 분들 기다려야 될 때 실적이 조만간 나오면 거기서 끝입니다. 거기서 끝이에요. 마지막이에요. 거의 지금이 마지막이 아닌가 싶습니다. 매도 관점으로 대응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수급이 좀 좋아서 가지고 나왔지만 조심해보자 말씀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다음 카카오 보겠습니다. 또 걸렸습니다. 자, 다음 카카오를 계속 어떻게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조정시 매수 관점을 드리고 있는데 많이 깨지지는 않네요. 그냥 계속 올라갑니다. 더 갈까요? 더 가겠죠. 제가 얼마 외쳤습니까? 20만원. 왜요? 올해 실적이 대박이니까. 그래서 간다. 수급도 좋다. 보유자분들은 홀딩 의견. 이거는 어떻게? 연말까지 가져갈 필요는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죄송하지만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상담은 못 해드릴 것 같고요. AS를 좀 해야 되니까요. 보유하고 있는 종목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추천주가 있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현재 한국콜마가 16% 수익 중입니다. 다음 보자면요. 네, 현대엘리베이터가 마이너스 나와 있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플러스로 한번 바뀌고 있는 중이에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한 번 더 보죠. 한국화컴퓨터가 어제 종가 추천드렸죠? 네, 마이너스가 나고 있어요. 하지만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지금 마이너스 1%까지 올라왔네요. AS를 해드릴게요. 지금 현대엘리베이터는 약 2% 이상 수익 중입니다. 차고 없으시길 바라고요. 자, 광동제약이 마이너스 1%대고요. 가장 마이너스 심한 거가 현재 광동제약이니까 요것만 AS 해드릴게요. 자, 광동제약 지금 기다려 봐야 됩니다. 이거 지금 당장에 막 팔 필요는 없어요. 차트 볼게요. 지금 조정자리입니다. 조정자리예요. 네. 실적이 안 좋은 종목이 아니죠. 저러면 잘 아시잖아요. 이런 조정 기다리면 됩니다. 고려해안, 한국항공우주 이런 식의 포인트 맞춰서 추천 자주 드리잖아요. 잘 맞춰드렸고, 네, 이거는 이 정도면 충분히 싸다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다리셔야 됩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홀딩을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오늘 제가 종목을 드릴 건데 오늘 종목까지 해서 10개 종목이 차게 됩니다. 10%씩 매수 원칙이죠. 자, 10개 종목 이후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더 이상 추천을 안 드립니다. 어떻게? 팔기 전까지 추천을 안 드립니다. 그러면 내일부터는 어떻게 해요? 제가 종목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놓치시면 안 돼요. 방송 꼭 보셔야 돼요. 그렇죠. 네, 수익 실현할 거니까. 내일 안 할 수도 있지만 상황 보고서 할 수도 있어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더 갈 것 같아도 그냥 수익 실현할 수도 있습니다. 오전 방송에서 그랬던 것처럼. 자, 오늘 NHN엔터입니다. 이거는 뭐 몇 번 말씀 좀 드렸어요. 근데 제가 참다가 추천을 드려봅니다. 자, NHN엔터 이슈 좋습니다. 뭐요? 유중 때문에 하락했는데 다시 올라갈 것이다. PBR 1배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의 지분가치 보시면 되고요. 기관이 매도해서 오늘까지 지금 매수로 강하게 돌아서고 있다. 포인트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잠깐 보고 매수가 잡아드릴게요. 자, 많이 밀렸습니다. 바닥이죠?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거예요. 여기 깨질까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안 갈 것 같아요. 왜요? 기관 매수가 잡혀버리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요 라인 정도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경험상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 포인트, 고점 포인트 이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포인트에서 변형된 그런 차트 방식인데 요 라인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포인트 자리가 여기 포인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유중은 받기 위해서는 2월 6일까지 다음 주 금요일까지 매수 안 하시면 유중 못 받습니다. 자, 매수가 종가고요. 손절가는 좀 아래 잡아볼게요. 7만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매수 한번 해보시고, 하지만 저랑 같이 수익을 계속 내실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 10%씩 계속 따라 하시고 팔 땐 팔고 하시면 야금야금 수익은 나세요. 그 포인트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NHN엔터까지 말씀드려봤고요. 내일부터는 수익 실현하는 본격적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요일장 마감을 앞두고 코스피는 1960을 돌파했습니다. 장중 고점은 1963포인트였는데요. 연기금의 매수 물량이 2100억 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3일째 강하게 코스피에서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연기금은 월요일장에서 1000억 그리고 1500억 어제 매수했고요. 오늘장에서는 2100억까지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1% 넘게 올라서 고점을 높였습니다. 594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1월을 무겁게 했던 대회 이벤트들은 모두 마무리가 됐죠. 그리스 총선 끝났고요. 20일 결과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제 FOMC 올해 첫 결과 발표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큰 변동은 없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에서 양적 완화를 단행한 이후에 미국에서는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체적인 신호가 나올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은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4시에 결과가 나오게 되죠. 저는 그 소식 가지고 내일장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